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분석은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꽤나 수익이 좋아요. 사실상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말씀드렸다시피 제 계좌는 신고가를 찍었고요. 찍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빠른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계좌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그런 잔고를 보유 중에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현금 비중이 꽤나 많았던 것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소진을 시켰어요. 현금 비중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주식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키면서 수익이 매우 극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우리 좋은 마음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한 번 더 공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한 번의 예외 없이 꾸준하게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제 계좌를 공개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공개해드릴 생각이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좋은 맘 기분나게 멤버분들 이제 채팅방에서 나왔던 대화입니다. CS윈드 불을 뿜네요. 예, 오늘 CS윈드 좋았죠. 미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권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는 듯합니다. 중국만큼이나 많이 강조해 주셨죠. 예, 그렇죠. 이제 중국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정말 많이 강조드렸어요. 거의 하루에 한 3, 4개씩? 하루에 한 3, 4번씩을 꾸준하게 이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멤버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이쪽에 대해서 수익을 매우 크게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주식도 현재 CWEB는 67%, 대략 한 67%의 수익을 내고 있죠. 승인 타점 맞춰서 20배 롱 행복합니다. 호랭이님 대단스 일어나자.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죠.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 사실 비트코인도 제가 전부터 꾸준히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음 반감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긴 글을 통해서, 그리고 간혹가다 가끔씩 제3국들의 그런 위기라던가 혹은 금에 대한 방향성,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길게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행복하네요. 점점. 승리 타점에 맞춰서 20배 롱 행복합니다. 호랭이님 대단스 일어나서 확인하자마자 샀네요. 사부님이 강조해 주셔서 10배 롱 행복합니다. 와우, 비트코인이 10배, 20배 롱도 있나봐요. 두 분 축하드리며 화이팅. 야수의 심장이시군요. 두 분 다. 허허. 사부님은 믿음이니까요. 주식 계좌도 갑자기 신고가네요. 예, 주식 계좌도 신고가 맞습니다. 갑분 신고가. 와우, 축하드립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바이비트 사용하셨나요? 아, 저는 바이낸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겁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신흥국들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의 답변이냐면 중국만큼이나 많이 강조해 주셨죠. 예, 이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로 중국에 버블이 끼면 핵심 신흥국들에도 버블이 낍니다. 전에 중국 버블을 분석해드리면서 한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축하드립니다. 이건 승에 타점 맞춰서 20배 롱 행복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석해드렸다시피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마켓분들 텔레그램 방에 비트코인의 추세와 그리고 저항 라인에 대해서 그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매도 시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20배 롱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20배 롱은 5%만 상승해도 100%의 수익이고요. 5%만 하락가도 100%의 손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추세가 꺾이면 바로바로 매도를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한으로 잡으면서 계좌를 안정적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5% 이상의 손실점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30%? 네, 30% 정도는 5% 이상에서 손실을 내죠.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충분한 수익 쿠션이 생겼기 때문에 20배 롱이더라도 저항 라인에 다가갈수록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장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중인 한국 주식에 대한 그런 등락률이고, 역시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늘도 계좌는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듯 주식 수도 상당히 많죠. 이게 한국 주식만인데 해외 주식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제 현금 비중이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빨리 늘렸고, 그 덕분에 수익이 매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당연히 매수했고요. 비트코인을 어느 타점에서 매수했느냐, 오늘은 꽤나 급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1월 10일이면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2021년 9월 하락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 저항 라인에 봉착할 때마다 하락을 면치 못했으며 현재 5번째 돌파 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이 딱 보이죠? 이 저항 라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모습이고,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저항 라인에 다시금 봉착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저항 라인은 제가 따로 설정한 것이고, 이제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사용하는 그런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파 후 지지가 확인될 경우 빠르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빠르게 매수했죠. 1월 10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지난 2달간 분석해드렸던 것과 별반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2달간 꾸준히 분석해드렸죠. 그 와중에 이제 투자도 진행했었고 수익을 봤던 적도 있고요, 손실을 봤던 적도 있고, 꽤나 짧게 매매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항 라인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꽤나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 물량이 저렇게 막대하게 유입될 리는 없기에 기관 물량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 4일과는 차원이 다른 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개인 물량이 저렇게 막대하게 유입될 리는 없기에 기관 물량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반등 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락 7파동까지 진행될 경우 비트코인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현명하게 대응할 경우 매우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하든 하락하든 유의미한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11월, 12월 분석과 함께 보시면 비트코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할 것입니다. 실제로 11월과 12월에도 꾸준히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비트코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10일에 분석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저항 라인에 닿았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어제 저항 라인에 드디어 닿았었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저항 라인을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자마자 매수를 진행했죠. 그래서 12일에 비트코인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랬듯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때가 새벽이었는데 제가 매수를 하고, 이때 당시에 제가 한 5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흐름 때문에 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로부터 한 9시쯤, 오전 9시쯤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4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분석해 드릴 때에도 한 5시 반 정도여서 우리 멤버분들이 잡을 시간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한 9시쯤에 급등을 했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는 이제 접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10배롱, 20배롱 이런 식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신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토록 이제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분석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분석해드렸던 글이고, 12월 9일 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같은 장을 빈집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금이 가장 손쉽게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을 올리기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중 8구 기회의 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변동성에 대응하며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모으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월 9일에 분석해드렸죠. 12월 13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꺾인다는 건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 또한 꺾인다는 것이며, 이런 와중에 성장을 지속해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수급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죄다 하락폭이 크죠. 차기 성장 산업 및 그 안에 핵심 기업들을 추려 기회를 잡아야 하는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7월에서 10월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 때가 온 듯합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네, 이렇게 12월 13일에 처음으로 기회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4일 그리고요. 어제 토론방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역대급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시중의 자금들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심리가 턴하면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버블의 끝을 휘황찬란하게 장식해 줄 자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죠. 투자자로서 하락장에 지속됨에도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연속 이틀로 분석해드렸고요. 12월 16일 글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미국 소비의 둔화가 슬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꺾인 지금 미국 경기 둔화까지 발생할 경우 달러 약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경쟁국 중국의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도드라 보일 수 있겠죠. 달러 약세는 곧 핵심 기업 원자재 및 금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최근 증시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관련 기업들 및 상품들도 맥을 못 추고 있으니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시금 제정신을 차리겠죠. 기회의 장입니다. 네, 연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기회의 장이라고 분석해드렸고 최근에 기회의 장을 잘 잡아서 최근에 급반등 장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2월 19일에 조그만 기분하게 멤버분들에게도 분석해드렸죠.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상보단 방향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둔화 및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올해 3%대의 성장에 그쳤던 중국이 5%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 자금들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두고 깊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커다란 기회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지 그 자체가 꺾이는 것이 아니기에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진영의 경기를 박살내려는 의도가 없는 한 급진적인 금리 인상도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0%의 금리에서 4.5%로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왔을 때와 4.5%에서 5%대까지 슬금슬금 상승할 때의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에서 2%로 가면 100%가 상승하는 건데 2%에서 3%로 가면 똑같이 1%가 상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율로는 50%가 상승하는 것이죠. 속도는 물론이고 상승폭에 대한 시장 반응도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국가들 및 기업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급박하고 힘든 구간을 지나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채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군 및 기업 선정이 매우 중요한 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기회의 장입니다. 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회의 장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0일 글입니다. 빈집털이 장입니다. 기회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없다 싶은 시기에게 턴할 경우 매우 빠르고 가볍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네. 자, 하루에 2번씩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0일에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토론방에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급락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을 빼내는 자금도 있겠지만 손실폭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자금보다는 손실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물려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급이 공백기가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제가 분석해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기존 투자 종목들의 손실폭이 너무나도 커 도저히 매도에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이죠. 분노와 공포, 좌절에서 무관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더욱 처참한 수준일 것입니다. 국내 주식 계좌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30%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하락폭만 봐도 납득이 가는 수익률이죠. 앞으로 증시의 하락률과 기간에 대해선 누구도 알 수 없겠으나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무관심의 영역으로의 진입은 10중 8구 기회의 장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12월 22일 글이고요. 대주주 요건 10억이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한국 증시는 수급 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팬더멘털 및 추세와 무관하게 대주주 매물들이 쏟아지기에 잘 활용할 경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상환되기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만큼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금 생각 않고 기회로만 활용할 생각입니다. 기회장입니다. 10월 26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제품 가격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면서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여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40년 만의 대격변 속에서 올해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내년부턴 기회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꾸준한 제품 가격 인상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1월 9일 글이고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유출되는 어마어마한 달러들이 어디로 향할지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긴축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시름을 시작할 때 나홀로 경기 부양 및 광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국가의 시장은 스마트 머니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경기가 빠르게 풀리는 와중에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보이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안 좋았다가 급작스레 좋아지는 와중에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하는 기업들 말입니다. 미중 패권전쟁 제2라운드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장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회가 보일 때마다 하나, 둘 잡아나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회의 장이라고 정말 여러 번 12월 달 내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기회를 잘 잡아서 현재는 계좌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좋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다시피 사실상 지금은 기회장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작년이 혼란기였다면 올해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익숙해지는 적응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명확하게 수혜자산과 그렇지 못한 자산으로 나뉘면서 그렇지 못한 자산에서 수혜자산으로 달러 자금이 충분하게 이동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산업간의 혹은 기업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작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업 선택과 타이밍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